조금 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컴퓨팅 그런 띵킹의 핵심 구성 요소를 보면, 커다란 문제를 분해하고, 문제를 분해하는 과정, 그리고 그런 자료를 표현하는 과정, 일반화 과정, 모형 과정, 알고리즘 과정,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요. 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구글 영상을 본 것을 보면 4개의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문제를 분해 과정인데, 문제를 나누어서 각각의 조작을 확인하거나 이제 그 조각을 그 조각조각들을 확인하거나, 또는 어떻게 문제를 나누면 될지를 생각해내는 과정, 그것이 문제를 분해하는 과정.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조각조각조각 자르고, 또는 어떻게 자를까, 이것도 지금 내 머릿속에서 추상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에 패턴을 파악하는 거죠. 그렇게 조각을 잘랐더니 어떤 패턴이 있더라. 그것을 파악해내는 거. 그리고 그 패턴을 또는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그 패턴 자체를. 패턴의 일반화 과정이라는 것은 그 패턴의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또는 이런 패턴을 만들었더니 이게 정리하기가 좋아. 이런 패턴을.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할 때도 보면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다양한 이야기를 이렇게 범주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 조각들을 이렇게 또 나눠보면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패턴화 과정. 근데 그 패턴화 과정이 일반화 과정인데, 그 일반화 과정을 우리는 추상화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패턴의 원리를, 이렇게. 근데 그것은 내가 패턴을 제가 만들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발견해낸 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걸로 하면 이러한 답을 얻어낼 수 있어. 그래서 유사한 이와 비슷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인 명령 과정을 만드는 과정이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리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거지. 다시 어떤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조각조각 자르거나 어떻게 조각을 낼까? 이 분해 과정. 문제를 나누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패턴을 파악할 수도 있는 과정. 패턴을 인식하는 거지. 어떤 패턴을 발견해내고, 또는 패턴을 만들어내. 객관적으로. 다시 패턴을 파악하는 과정. 패턴의 일반화 과정은 추상화 과정이야. 이런 패턴은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이런 패턴이 만들어진 거야. 파악하고 일반화해요. 추상적으로 만들고 알고리즘을 설계해. 비슷한 유형도 여기에 들어가면 문제를 풀 수 있어.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풀게 되면 이것도 풀 수 있어. 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분해 과정, 패턴을 파악하는 과정, 추상화 과정, 일반화 과정, 그 다음에 알고리즘 설계, 이렇게 4개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큰 문제에 있어서 꼭 컴퓨터가 여기 안 들어가야 돼. 유아교육의 입장에 있어서는 문제를 조각조각 나누고 그것을 분류화하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또는 그 패턴에 대한 원리를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런 과정. 그게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과도 많이 흡사해요. 근데 이제 컴퓨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컴퓨팅 띵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컴퓨팅 띵킹.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앞으로의 문제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세계의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이러한 교육, 이러한 문제풀이 과정이 수학 안에 또는 다른 교과목 안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걸 이제 학습을 시키죠.
그런 영상을 저희가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자료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고요. 데이터를 모형화하는 거예요. 패턴을 만드는 거. 그리고 자료를 추상화, 그리고 모의 시험을 할 수 있고 컴퓨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재구성해요. 입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한 한 해결책을 식별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것을 구현해요. 그리고 알고리즘적 사고를 통해 해결책을 이 경우에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동화하도록 만들고 본 과정을 다른 문제에 대해 일반화하고 이제 적용을 한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학 교육의 변천, 그리고 지금 수학 교육의 동향을 봤어요. 수학 교육의 동향을 보느라고 컴퓨팅 띵킹을 저희가 봤습니다. 크게 두 개의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교육의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 관련된다면 컴퓨팅 띵킹, 이것이 이제 수학 교육의 패러다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 우리 한번 이제 퀴즈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 추구하는 인간상에 속하지 않는 것. 1. 자주적인 사람. 2. 창의적인 사람. 3. 감성이 풍부한 사람. 4. 협동적인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예, 협동적인 사람. 자, 그 다음에 퀴즈 2. 교수학습 방법 중 틀린 것은, 좀 다른 것은 영유아의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하는 것, 각 영역의 내용이 교과목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어떤 걸까요? 그렇죠. 3번. 각각의 영역이 교과목으로 분리해서는 안 되고 통합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0, 2세 자연 탐구 내용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두 번째,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세 번째, 주변 공간의 모양을 탐색한다. 네 번째, 날씨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 어떤 거죠? 그쵸? 날씨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는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기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문제 4번. 0, 1세 자연 탐구 내용에서 2세 추가된 내용은 뭘까요? 2세 때에 추가된 내용은, 자,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주변 사물이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 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아시죠? 네, 네 번째. 4번이죠. 주변 사물을 갖고 다름에 따라 구분하고 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추가된 내용 2개였어요. 자, 5번. 3차 수학적 탐구와 4차의 생활 속 탐구학에 추가된 내용은 어떤 걸까요?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보는 걸까요? 아니면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분하는 걸까요? 도구와 기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걸까요?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 걸까요? 따당! 그쵸?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6번. 요번엔 하나 더 넣었는데요.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무슨 과정이라고 했죠? 지금 수학 교육의 방향 또는 패러다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가 2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도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과정,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죠? 컴퓨팅 띵킹, 컴퓨팅 사고, 컴퓨터적 사고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외워야 할 거 한 번 더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0, 1세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우리 3차에서는 수학적 사고력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뭐라고요?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감각으로 탐색하기. 뭐를?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그림 보이시죠? 감각으로 탐색한다.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그 다음에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주변 공간과 모양. 도형이 나오면 모양, 공간 탐색한다. 그 다음에 꽃, 나비, 꽃, 그 다음에 나비 나오겠죠? 규칙성을 경험한다. 이게 뭐라고요? 0, 1세. 이런 것들이 교구장에 제시되어져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것이 수학적 그런 탐구를 안내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복학습으로, 자, 수학적 탐구,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로 이제 저희가 이제 용어가 바뀌었어요. 0, 1세. 이거 뭐죠? 감각이죠? 뭐를요?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이거 뭐예요? 숫자 있죠? 수세기. 뭐를? 익숙한 물체를. 이거 틀렸죠? 띵, 틀렸습니다. 뭐죠? 이거 선긋기네요. 선긋기. 어떻게, 제가 다시 할게요. 이전. 선긋기인데요. 제가 먼저 선을 긋게요. 이거 보여주고 나서, 선긋기. 잠시만요. 이게 안 되네. 선긋기. 자,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그 다음에 이거 뭐죠? 네,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그 다음에 이거 뭐죠? 규칙성을 경험한다. 제가 섞어놨어요. 외우시라고. 자, 이세 영화입니다.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이세 영화가 놀이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물체의 특성, 수량, 주변 공간과 모양, 규칙성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내용으로 되는데, 이제 0, 1세에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 주변 사물의 각고 다름을 구분하고 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하는 거.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지는 거. 이거 바뀌었어요.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지는 거.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하는 거. 여러분 놓치시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규칙성을 경험한다. 주변 사물의 각고 다름을 구분한다. 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추가된 내용에 두 개가 있어요. 2세가 되면서 주변 사물을 각고 다름을 구분하는 거. 생활도구에 관심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생활도구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은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또는 수학적인 탐구력을 기르는 거. 그죠? 그 내용 범주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이제 또 선긋기입니다. 어디에 들어갈까요? 뭐죠? 감각 있어. 감각.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하기. 규칙성을 경험하기.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하기.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지기. 주변 사물의 각고 다름에 따라 구분할 수 있기. 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어떤 게 틀렸어요? 그쵸? 이게 뭐죠?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그 다음에 이게 규칙성을 경험한다. 이게 틀린 거죠? 다른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다 맞았습니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제 3에서 5세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생활 속에서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한다가 이제 목표인 거고요. 이제 찾아봅시다.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탐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보는 거. 물체를, 그 다음에 수량을 세어 알아보고, 그 다음에 물체의 위치와 방향, 그리고 모양을 알고 구분해낼 수 있는 거. 일상생활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할 수 있는 거. 길이와 무게의 속성을 비교하는 거.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 것. 그리고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일상에서 모았어. 자료를 모았는데 이것을 기준에 따라서 이건 과일이야, 이거는 동물이야 라고 분류해낼 수 있는 거. 그 다음 기계와 도구에 관심을 가지는 것.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3에서 5세입니다. 컴퓨팅 사고력, 컴퓨팅 띵킹에도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보는 것,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하는 것,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 것,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 그리고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이제 4차 이제 개정된 누리과정의 생활 속에서 이제 경험하기인 거죠.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인 거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하고,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보고, 물체의 위치와 방향, 그 다음에 모양을 알고 구분할 수 있고,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할 수 있고,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을 수 있고,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가진다. 제가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 때 이거 모르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반복해? 수학 교육을 아동 수학 지도를 했는데 수학적 영역을 모르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할 때니까 눈에도 익히시고, 그 다음에 눈 가리고도 이제 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첫째 날이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한 건 첫째 날이니까 계속 제가 반복할 테니 이것만큼이라도 외웁시다. 그래서 아동 수학지도 뭐 했어?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내가 0세서부터 5세까지는 다 알아. 그거면 됐죠. 그거면 됐죠.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동 수학 지도에 있어서는 요것만큼 요 문항을 알게 되면 교실에서 보이죠. 교실에서 어떤 교구들을 놔둬야 되는지, 그리고 연령에 맞게끔요. 그래서 여러분 평가제에 특히 환경에 있어서 수학적인 사고력을 높이는 것, 이 수학적인 사고력, 수학적인 탐구 영역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알차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